안녕하십니까. JBTBC 최보윤입니다. 저희 중부일보는 올해 창간 24주년과 민선 6기 1주년을 기념해 특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첫 번째 손님인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중부일보 창간 2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민, 인천시민과 함께 정론 직필해온 우리 중부일보가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정론 집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기 중에 이제 성남의 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 건가요? 지난 민선 5기의 주된 과제는 이제 재정적인 결함을 해소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공직 사회를 좀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조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민선 6기 이제 두 번째 임기에서 저희가 주력할 부분은 이제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또 권한을 위임해서 시장을 뽑아놓은 이유는 우리 성남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위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주력해야 될 것은 시민들에게 예산과 권한을 이용해서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6기에는 시민들이 맡긴 예산과 권한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또 우리 사회의 공공 영역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공공성 강화를 주된 정책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가 이제 공공성 강화로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이 공공성 강화의 이른바 이제 3종 세트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었죠? 공공성 강화라고 할 때 저희가 모든 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주력해야 될 부분이 이제 공평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교육 영역의 공공성 강화,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영역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영역의 공공성 강화, 이렇게 교육, 의료, 안전의 공공성 강화, 이렇게 세 가지에 집중하기로 저희가 했습니다. 공공성 강화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건가요? 사람들이 이제 동물의 세계와 다르게 인간의 세계는 그야말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각자 도생해라, 각자 알아서 능력껏 살아남아라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무한 경쟁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야만 사회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 최소한의 기회를 공평하게 가지고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런 영역에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공적인 영역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공공성 강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제1공단 이 공원화 사업이 좀 장기적으로 표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게 좀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뭐 성남 법조 단지 이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네. 1공단 공원화 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대장동과 묶어서 예산 부담 없이 본시가지에 1공단을 공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개발 회사를 만들고 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으로 필요한 개발 계획을 용역을 줘서 고시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정도면은 저희가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서 내후년 정도는 실제 공원 조성이 끝나게 됩니다.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 개발 계획 고시가 됐는데 곧 사업 시행자를 설립해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면 곧바로 토지 취득 작업, 소위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공단 연접해서 일부 약 1만 평 정도를 저희가 만약에 법원이 이전하게 될 경우에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10,000평 정도가 이제 공공시설 용지로 저희가 용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법원이 현재 있는 부지가 좁아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른 지역이 아니라 1공단 옆에 있는
전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평소에 이제 SNS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SNS 소통 대통령이라고도 많이 얘기들 하고 있고 이제 메르스 관련 정보를 트위터에 공개하시면서 또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또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떤 성과가 있나요? 우선 이제 메르스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건 감염병,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한테 어디에서 감염이 발생했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고 또 그 감염원이 어떻게 확산돼 있다고 하는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건 국가의 의무거든요. 감염병 방지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발생 현황, 그 다음에 그 예방 방법, 대응 방법들을 국민에게 알려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르스 대응 초기 단계에서 정부가 발병 병원도 숨기고 발병 환자의 동선도 숨기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 동선이나 병원에 노출이 돼가지고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로 집에 격리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기에 어느 병원이 감염이 됐다, 또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감염이 됐다는 걸 알려줬더라면 사람들이 조심했을 테고 격리 대상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겠죠. 결국 감염병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객관적인 명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인 불안 공포가 한 나라를 통째로 이렇게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경제가 올수뚝되고 또 환자는 늘어나는 이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객관적인 감염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시민들의 불안이나 공포가 줄어들고 시민들이 그에 대응하는 예방 대책, 대응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감염 환자의 동선이라든지 활동 반경들을 알려줬습니다. 그 감염병 정보를 공개한 이후부터 성남 시민들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상당히 많이 약화됐고 실제로 많은 이제 그 대응 예방 대책이 가능하게 돼서 성남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사실 메르스 전염병에 대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피해도 매우 적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SNS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문제는 이런 정보를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를 길에다 다 붙여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보도자료나 뭐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다 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인 시장의 SNS를 포함한 시가 갖고 있는 SNS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많이 알려주게 된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만 해도 이제 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등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한 번 저희가 공지할 경우에 대개 전달되는 범위가 50만에서 한 100만 정도 다 도달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메르스 관련 정보를 첫 공개를 했을 때 온통 막 인터넷 카페, 막 카톡에서 뭐 어디에 무슨 환자가 있다더라 이런 막 불안감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다가 제가 SNS에 이걸 공개를 하고 난 한두 시간이 지나니까 성남 전역이 거의 조용해졌습니다.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니까 불안해질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시를 믿으니까 다른 예를 들면 그 헛소문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속도도 의외로 생각보다는 아주 빠르게 한두 시간 내에 성남 전역의 모든 뭐 카톡이라든지 뭐 카페, 인터넷 그 카페 같은 것들이 뭐 완전히 이제 이렇게 조용해질 정도로 파급이 빨랐는데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매우 네트워킹화가 잘 돼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 공적인 전달 매체들 또는 언론 보도보다도 사실은 사람들 개인들이 갖고 있는 SNS 네트워크 역량이 훨씬 더 강해서 시장 입장에서도 정치를 하기 위해서도 또 행정을 하기 위해서도 이 SNS라고 하는 개인 네트워크 영역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매우 집중을 하고 또 이 SNS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성남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취합하는 이 도구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매우 유용하게 S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계속 성남시 내에 있는 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타 지역의 시민들이 성남 하면은 사실 이제 분당, 판교,
우리 이제 성남 FC와 관련한 내용을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 그만큼 이제 성남 FC가 이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투자 효과나 이 종목 특성상 이게 민간 영역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구단주로서 이제 앞으로 성남 FC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시나요? 성남 FC를 기업이 운영을 하다가 이제 기업에서 손을 떼고 난 다음에 어떤 기업도 이걸 인수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성남시가 인수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축구계의 요구, 또 축구 팬들의 요구, 또 한편으로는 성남 FC를 통한 시민 통합의 효과나 성남시 홍보 효과 때문에 결국은 성남시가 인수하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고, 또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과연 시정 홍보나 시민 통합 효과가 그에 상응하는 만큼 나올 것이냐, 저희가 사실은 저도 의구심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만, 한 1년 넘게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성남 FC의 프론트나 아니면 성남 FC 선수들도 매우 열심히 해주고 있고, 감독을 포함해서요. 우리 시민들도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관중이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큰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도 크고, 또 시민 통합의 효과도 크고, 또 이번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16강까지 진출하면서 성남시 홍보 효과는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성남시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바라볼 수 있다는 이런 시민 통합의 효과라든지, 또 성남시를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또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투자 대비 효과가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반어거지로 인수했지만 지금은 아주 잘했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결국 국민의 의사가 대한민국 경영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는 존재합니다.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남 시민들이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세금 내고 성남시라고 하는 지방정부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큰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든 지방정부든 시민과 국가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시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 권한, 권력이 사용되게 됩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개인적인 삶에 투자하는 거에 극히 일부만이라도 공적 영역에 관심 가지고 참여하시면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훨씬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